토부기TV의 박미순 소장입니다. 최근에 6.17 규제에서부터 70주택 보완 대책까지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6.17 대책에서도 그랬고 또 70주택 보완 대책에서도 그렇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은 쥐꼬리만큼 있으면서 지금 다주택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이번 7월 정기국회에서 모두 통과시켜서 8월에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엄포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까이는 70주택 보완 대책에서 보면 종부세를 12, 16 대책 때보다도 2배 이상 올리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종부세를 3배 이상 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양도세도 지금보다 50% 이상 올려서 단기 70%, 2년 미만 60%까지 양도세를 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 폐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보유할 생각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고, 취득세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인데 취득세까지도 상당히 많이 올리죠. 1주택자가 아닌 2주택 이상인 자들이 주택,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3배에서 5배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소유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과세에 가까운 세금들을 내고 살아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엄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왜 조용히 있는 겁니까? 70 대책에서 나온 무주택자들에 대한 배려가 생애 최초를 5% 더 늘리겠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3억 미만의 집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 50% 감면해주겠다. 1억 5천 미만 집을 사는 사람에게 100% 취득세 감면해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도대체가 수도권에서 1억 5천 미만의 집을 사는 사람이나 3억 미만의 집을 사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몇 프로입니까? 정부가 그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가까운 사람에게 호응받을 수 있는 대책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인데 도대체 하위 10%, 상위 10%를 잡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라면 이 시장의 불균형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실 이렇게 제 주장을 하는 채널이 아닌데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없이 바뀌고 있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미나가 좀 더 귀하게 느껴진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해서 또 부동산 시장의 방향에 관해서 또 영률과 함께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우리 영률의 세미나는 기존에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세미나 안내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세미나 엿보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은 아무도 못 따라와. 서울의 노선은 12개 노선이에요. 그냥 삼성역과 용산역의 2배. 그래서 전국 다 가고 전 세계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역 주변에 노숙자들이 맨날 아침부터 소주 먹고 싸우고 그런 동네가 돈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로 변했다가 호텔로 변할 것 같아. 그래서 난 이런 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거고, 강남역 삼성역 한 몸이잖아요. 서울역과 용산역 한 몸이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얘네가 탑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10년 안에는 교통은 얘네가 탑으로 변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업무지구가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이동할까, 교통이 이동할까, 이게 내 두 번째. 진짜 부자들, 이건희 2세급 애들이 올 가능성은 중산층이 대거
강남권을 포기하고 올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땐 100년 지나야지 올 것 같아. 근데 하이엔드급 부자들 있잖아요. 아예. 걔네들은 교통이 관심 없어. 어차피 운전사가 운전해 줄 거야. 학교? 에이, 다 해외로 보낼 거야. 그런 분들은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계획은 33%였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의 주거 시설을 지어야 됐는데 바보 같은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낮춘 거야.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랜드마크 그 땅을 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마천루 같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 니즈는 굉장히 높습니다. 얘네들도 어마무시했던 것들이 개발이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는 오세훈과 박원순의 차이라고 봐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녹지축으로 연결하고 그 용산역에서 민족공원 여기 녹지축 확보돼 있어요. 요거 확보돼 있고 요거 확보돼 있고 요거 다 이제 될 거고 근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해방촌 일대를 수용해 갖고 남산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나절 동안 산책하라고. 요 정도가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면 전 세계 탑 되죠. 국제업무지구가 평당 2억 정도에 판매한다고 보면 이거는 박원순 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보다 높게 쓴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더 높게 쓸까 했을 때 한전부지를 4억 3,800에 낙찰 받아갔으니까 그것도 거의 7, 8년 됐잖아요. 그러면 평당 4억에는 팔리겠지. 그러면 얘가 땅이 팔리면서 주변 시세에 무조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투자의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그런 거고 이게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비어 있는 것들이 공영 주차장인데 누구 거? 박원순 거, 서울시 거. 그래서 근데 같이 개발될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산역은 서울역은 강남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강남역과 비슷해질까에 대해서의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가야 돼? 네, 가야 돼. 왜냐면 우리 강남역 땅 30년, 40년 전에 샀어야 되니까. 네, 세미나 엿보기 재밌게 보셨나요? 영률의 세미나를 보면은요, 크게 4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죠. 부동산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 또 두 번째, 향후 10년 후 또는 현재 부동산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 그래서 가치 투자, 그리고 향후의 부동산의 트렌드, 그리고 부동산의 근본이 되는 토지, 이런 토지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자산 관리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한 교육과 공부를 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세미나가 용산에 대한 지역 분석이었는데요. 바로 부동산의 가치를 추적해 나가는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용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남과 많이 비교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용산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은 강남의 어떤 점과 비교했을 때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일자리라든가 주거지로서의 어떤 입지 가치, 교통 입지에서 보는 앞으로의 비중, 이런 것들을 가장 우리나라의 1등 지역과 비교를 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들이 용산 입지 분석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산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바로 이런 용산 입지 분석에서 마찬가지에 구체적인 1등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지금의 가치와 향후의 가치를 알아보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의 가장 샘플이 되는 강의가 용산 입지 분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